배우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SPC가 IB 은행이 몇 개 있다겠습니까? 유대야, 오키, 유미, K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안 해오면 그런 회사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실자산의 구분을 4사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정리하고 해줄. 은행이 NPL을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대부 사서. 유동화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유동화 NPL과 비유동화 NPL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학자로서 제가 요구하기 때문에 제 눈에만 들어온 것이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NPL 부분을 세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결국 뭐만 보면 된다? 돈만 보면 되지 뭐 여기까지 문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NPL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 깊이 파고 연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아무도 안 하니까 교재를 봐도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두 번째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500% 만들어내는 비법 있죠. 그게 이제 뭡니까? 몇 관에 있습니까? 경보제 매기. 경보제 매기. 이게 수익률을 500% 만들어내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보제 매기라는 두 글자를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익률을 500%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그냥 이제 강사가 교수님이 와가지고 나 500% 수익률 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실전했을 때 체크할 수 있는 이정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보제 매기 이론에다가 어떤 물건인지 갖다 대입하면 수익률 500%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결론이 날 수 있겠죠. 그게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NPL로 수익률을 300% 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낼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저에게는 무슨 이론이 있다? 경보제 매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면서 경보제 매기가 어떤 이론인가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NPL을 20년 한 사람도 경보제 매기가 뭔지 모르면서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분이 경보제 매기라는 이론을 나한테 강의를 듣고 자기 걸로 만들면 날개를 달죠.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하더라도 품격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이론이 있다라는 걸 경보제 매기라는 이론이라는 게. 자, 그래서 NPL의 장점 그러면 소일량 변제한 추소명 제일 그 있죠. 소일량 변제한 추소명. NPL 장점이 뭐냐? 내가 NPL 배우는데 소일량 변제한 추소명이 NPL 장점이다. 그러면 장점이니까 내가 NPL을 만났을 때 최대한 그거를 뭐 해야 될까요? 활용해야지. 활용해야지. 그래야 내가 NPL을 한다는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NPL 이론을 전혀 몰라도 NPL로 돈을 버는 것은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다. 제가 그랬죠? 2019년, 18년, 19년, 20년, 21년도에 아파트 분양권 매입해가지고 산 사람들 20세, 22세, 23세 아가씨들 20억 버는 사람들 수두룩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분양권만 사면 매력은 뛰었으니까 그분들이 뭐 제2종, 단독주택이 뭐고 공동주택이 뭔지 뭐 아는 거 몰라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뭐고 이런 거 모른다고요. 그래도 분양권만 샀으면 돈이 됐거든요. 앞으로 금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물가가 안정화되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부동산 공급이 중단될 때 내년까지는 공급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NPL 시장은 화랑이 될 거죠. NPL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망가져야 이게 기가 막힌 시장이 되니까 역으로 가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NPL 장점 이런 10가지 이론을 두 문자로 완벽하게 습득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공식화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입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수물건 유치권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소변 사유 유치권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한다? 대소변 사유 여기에 들어가면 유치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면 입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공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공식으로. 아마 이런 교재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강의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공식을 먼저 머릿속에 장착을 할게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좀 풀어가 볼게요. 이 앞전 주에 뭐까지 했냐면 양계근 인수까지 했죠. 자, 그러니까 정요고 회출 이게 은행이 부실채권을 부실자산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 다섯 가지라겠죠. 정사, 요주의, 정요고, 대출. 그런데 은행이 NPL을 매각하는 이유가 4대구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은행이 이 정보를 IB 국제은행한테 준다고 그랬죠. IB 투자은행이 유대야, 우키, 유미케이, 파 하나 넣으세요. 파이트리, 이런 자산 운용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야, 우키, 유대야, 우키, 유미케이, 파 이게 IB 은행이라고 했죠. 투자은행. 이 은행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SPC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한권은 유로, 대신 AMC가 A로 시작하더라고요. 유뭐뭐 재매차 부동산 재매차 유동화 전문회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동화 회사 이름 명칭이 한 건마다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